너는 외계인이 있어 없어? 있을 것 같아. 이유가 뭐지? 음, 우주가 넓어서? 너랑 똑같은 얘기를 한 사람이 되게 인기 있었던 천문학자 이 사람이야. 칼 세이건. 이분이 쓴 책이 바로 코스모스야. 들어봤어? 들어만 봤어. 아. 인터넷에 코스모스, 유튜브에 코스모스 치면 이것은 책 읽어주거나 설명하는 것들 상당히 많아. 자, 그 다음에 이 칼 세이건이 이 지구상에 지적 생명체가 인간밖에 없다면, 그러니까 이 우주에 지적 생명체가 인간밖에 없다면, 내비도 인간밖에 없다면 이 우주가 너무 낭비가 심한 거다. 반드시 지적 생명체가 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지구 외에 지적 생명체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보자. 또는 그 지적 생명체가 보내는 메시지를 계속 들어보자. 이렇게 노력을 했어. 그 프로젝트를 바로 세티라고 해. 이 세티 계획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있어. 세티는 실제로 지금도 있는 계획이야. 나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계획이고 다 검색해보면 나와. 그래서 이 계획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가 바로 컨택트야. 기회 있으면 다운받아서 봐봐. 이 컨택트는 두 버전이 있는데 지금 내가 말하는 버전은 그 조디 포스터라는 여배우가 주연한 영화야. 자, 정통적인 종교, 그 종교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가르치는 종교들. 그래서 우주에 오직 하나님이 인간만 사랑하신다 이런 느낌 주는 종교들 있지. 대표적인 게 그게 기독교지. 당연히 그 뿌리가 되고 있는 유대교지. 네. 이런 종류의 종교들.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창조됐고, 뭐 하나님은 너희랑만 놀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종류의 종교들 입장에서는 외계인이라는 게 있다고 하면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겠어. 왜냐하면 엄마가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저기 또 있는 거잖아. 내가 엄마한테 가져야 될 사랑이 왠지 줄어들게 되지. 당연히 이 종교에 대한 헌신이나 믿음이나 또 인간만을 위해서 창조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천국이나 뭐 등등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낮아지게 되니까 외계인에 대해서 극구 부정을 하게 되지. 이거는 그거랑 똑같아. 자, 지동설, 천동설 설명할 수 있어? 말해봐. 지동설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움직인다는 거. 천동설은 지구가 중심으로 태양이나 다른 것들이 움직인다. 공전한다. 그렇지. 근데 천동설은 자그마치 천년 이상의 지지를 받던 천문학 이론이야. 지동설은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야기됐고,
코페르니쿠스도 이 말하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꽁꽁꽁꽁 숨겨놨다가 자기 죽을 때쯤에 발표를 하게 되지. 이거 하면 잡혀가고, 또 당시에는 재정일치 사회인데 교회가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반정부주의자도 되는 거야. 단순히 종교에 대해서 이교도가 되는 게 아니라 반정부주의자는 처벌이지. 자, 그랬는데 이 천동설을 단순히 종교적인 입장, 지구가 하나님이 만드셨고 인간이 중요하니까 그걸 중심으로 지구가 돌았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은 일반인들의 생각이야. 민중들의 생각인 거고, 실제로 학자들 가운데서도 천동설을 맞다고 이렇게 얘기해 왔어.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맞겠지. 왜냐하면 그 별의 움직임을 계속 여기서 이렇게 관찰하잖아. 그러면은 이 긴 설명은 내가 빼고 자세한 것도 보면 되니까. 그래서 별의 움직임을 보니 천동설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야. 그 당시 다 맨눈으로 봐야 되니까. 맨눈으로 봤고, 그런 대를 이어서 아들아, 네가 몇 살 때쯤 될 때 갑자기 긴 머리를 단 마녀가 한번 나타날 거야. 그런 게 헨리에서는 이제 72년 주기. 당대 한 번밖에 못 보잖아. 옛날에 70년도 못 사니까. 근데 그런 얘기들, 어쨌든 그런 천문학적인 연구의 그 축적을 통해서 천동설이 맞다고 얘기를 했던 거야, 그 당시에. 그러니까 천동설이 가진 그 당시에 과학적 바탕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 일단 알아둬야 돼. 그다음에 그거와 이 종교적인 이익이 맞아 떨어지니까 이거는 부동이지. 누구도 범접지 못할 이론인 거야. 그런데 갈릴레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광학 망원경 같은 거를 만들기 시작하고, 또 연구도 이제 축적돼 가면서 또 만들어왔던 그런 축적된 연구들에 뭔가 좀 문제가 보이는 거지. 그것들을 집중해서 파악하다 보니 지동설이 지동설이 대두됐다 해도 천동설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가 함부로 금방 흔들리긴 어려웠지. 일단 힘도 없고, 또 이걸 지지할 만한 이런 식의 힘을 가진 집단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힘을 가진 집단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는 얘기를 해보자고. 먼저 천문학적인 얘기가 끝나면 이제 그쪽으로 갈 텐데, 일단 경전 얘기 나중에 하자. 자, 천문학 얘기도 많아. 그래서 이 외계인이 있느냐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러면은 남별에도 있지 않을까, 인간 비슷한 게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사람들이 상상하기 시작했어. 그 상상의 첫 출발은 이 태양계 내에 각 수금 화목토 천해, 당시 명까지는 안 봤지, 한 천왕성 정도까지 생각했는데, 그 천왕성 정도까지 각각의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게 문어같이 생긴 화성인인 거지. 각각의 그 금성은 되게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밝고 빛나고 그러니까. 영어 이름도 비너스. 우리나라 이름, 전통 이름으로는 개밥바라기. 들어봤어? 네, 개밥 줄 시간만 되면 떠 있어. 개들이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개밥바라기.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별에는 당연히 또 아름다운 곳에 살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지. 여러 가지 막 상상들이 있고, 그런 것들은 소설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지.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잘 생각 안 했다고 봐야지. 그렇게 되면 과학은 그냥 소설화된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재미로 한번 살펴보면 옛날 사람들이 태양계에도 생명체가 있다고 생각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런 라디오 방송에서 화성인이 침공한다라는 라디오 방송을 했어. 옛날에요? 사람들은 그게 뉴스인 줄 알고 난리가 났지. 그래가지고
짐 싸서 도망가고 난리가 났어. 알고 보니 그냥 라디오 드라마였던 거야. 화성인의 침공한다라고 라디오 드라마였는데 사람들이 이게 띵 하고 착각을 하고 멘붕이 일어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 외계인에 대한 관심도는 그 당시에도 되게 높았던 거야. 라디오 초창기 텔레비 없었던 그 시절에도. 자, 그런데 이 외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냐 마냐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외계인이 불시착했는데 불시착한 외계인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다 등등등. 그게 바로 51구역이지. 들어봤어? 그래. 51구역은 지도상에 나타나지 않아.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보여. 그래서 대체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는 51구역은 음모론자들의 이야기지 이거는 실제하는 데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해. 등등등이 있었어. 그런데 이것을 정면으로 탁 하고 다룬 또 영화가 있어. 그게 바로 인디펜던스 데이. 인디펜던스 데이라는 건 7월 4일이지. 미국 독립기념일. 이 제목의 영화가 있고 이 인디펜던스 데이 2 인서전트가 또 몇 년 전에 개봉을 했어. 근데 인디펜던스 데이에 보면 대통령이 외계인이 쳐들어왔는데 미국 대통령이 이제 세상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또 변함없이. 미국 대통령은 원래 잘 구하잖아요, 세상을. 그래가지고 구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거기에 또 다른 박사가 있는데 주인공이 박사가 있는데 박사 아버지가 야 니들 51구역에다가 뭐 불시착한 외계인 막 갖다 놨잖아 막 얘기했더니 대통령이 이건 소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장관이 네 뭐 아주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래버린 거야. 대통령이 내가 이걸 모를 수가 있어. 난 대통령인데 성질을 빡빡 내면서 이제 51구역에 갔는데 쫙 해서 이제 그다음부터 얘기가 벌어져. 이게 다 영화란 말이야. 근데 영화는 말이야 일반인들이 모르는 어떤 소스들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 각각의 영화들이 다 그래. 공포 영화면 공포 영화대로, 귀신 영화면 귀신 영화대로 뭔가 근거가 있어. 근거가. 자, 그 근거가 지금 인디펜던스 데이에서는 51구역이었던 거야. 그 다음에 또 외계인 영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프로메테우스라고 봤어? 사람 살려가는 거. 네. 이거 영화 못 봤어?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그런 거. 프로메테우스에서 보면은 인류의 근원을 찾아서 어떤 돈 많은 회장이 이제 우주선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박사를 태워가지고 근원을 찾아서 가게 만들어. 그 와중에 이제 여러 사건이 벌어지는 건데 거기서 보면은 외계인이 한 2.5m 정도 돼. 2.5m 정도 되고 인디펜던스 데이 리서전트 봤어? 그것도 안 봤어? 거기서 보면은 이렇게 문어같이 생겼어. 그렇게 생겼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외계인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외계인이 7가지 정도 모습이 있어. 대표적인 게 이렇게 대가리 커가지고 이만해가지고 초록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E.T. 그렇지 팔다리 되게 약하게 생기고 이렇게 생긴 이런 외계인이 있지. ET 같이 이런 ET 종류부터 해서 사람보다 훨씬 큰 그런 2.5m 정도 되는 또 아까 좀 문어같이 생긴 뭐 그런 거 또 그 문어 속에 한 50cm 안 되는 사이즈가 큰 문어같이 생긴 갑옷을 입고 있는 외계인 뭐 이런 것들도 쭉 나와. 그런 한 총 7가지 종류의 외계인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 7가지 종류의 외계인의 상당 부분이 이미 영화에서 이렇게 노출된 거야. 그 영화는 이런 7가지 외계인에 대한 연구를 한 소스 정도 이렇게 뽑은 거지.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거지. 그러니까 영화를 바라볼 때 외계인 영화가 그냥 허구구나가 아니라. 그리고 컨택트라는 다른 버전의 영화에서 보면 완전 문어같이 생긴 외계인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게
자기네 방식의 이렇게 문자라든가 이런 걸 인간한테 쓰고 그래. 그것도 외계인의 한 형태야. 7가지 중에 하나야. 자, 외계인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됐지? 자, 혹성 탈출은 봤어? 조금 영화 잘 안 보니? 별로 안 봐. 거기서 보면은 원숭이들이 말하잖아. 또는 원숭이들이 글을 읽잖아. 그 실제로 지금 침팬지들을 연구를 하는 곳에서는 40 내지 70단어 정도를 침팬지들이 학습할 수 있대. 딘스 침팬지. 그래. 근데 영화를 주로 안 보고 그런 주로 보는 거구나. 보면은 걔네들이 글을 읽으면 제일 먼저 이렇게 표현하는 의사 표시가 뭔지 알아? 밥. 풀어줘. 풀어줘.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소재로 이 영화가 또 나오는 거잖아. 침팬지가 인간을 막 어떻게 하고 그러는 것들. 그러니까 왜 이런 영화들을 볼 때 항상 그 배경이 되는 것은 특히 SF 영화들은 네가 되게 유심히 봐야 되는 거야. 네가 살아갈 그런 시대가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런 영화도 있잖아. 게임. 원 레디 스페이스. 그런 비슷한. 어쩌고저쩌고. 플레이어. 그게 지금 가상현실이 네. 하나의 소사이어티를 이루는 얘기잖아. 되게 빠르게 다가오고 있잖아. 바른 손 내가 얘기한 게 그거잖아. 오징어. 응? 오징어. 오징어 게임도. 자, 그러고 있어. 자, 그런데 나는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이 외계인에 대해서 상당히 뭐 궁금할 때도 있지만 별로 생각을 안 했지. 생각을 안 했는데 외국에 있는 앞선 정보를 한국으로 이렇게 들여와서 보급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단체가 하나 있었고 그 단체가 이름이 미네사야. 지금도 검색해보면 이 단체는 활동을 하고 있어.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 미네사.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으로 제1회 신과학 심포지움을 했어. 심포지움이라는 것은 발표자가 이렇게 하면 청중들이 듣고 질문하고 뭐 이러는 거거든. 근데 이 신과학이라는 거는 뭔가 하면 새로운 과학인 듯 미신인 듯 뭐 그렇게 상상인 듯 한 그런 식의 연구 대상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뭐 연구 동력, 지금 말하는 외계인, 채널링, 뭐 좀 희한한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주로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발표회인 거야. 내가 여기에 가게 됐고 맨 앞자리에서 이렇게 보게 됐어. 거기에서 신기한 얘기들 많았지만 가장 쇼킹한 건 나사 연구원이었어. 천재야. 그리고 그 사람은 나사의 기술을 일반인한테 보급하는 걸 기적이 하기스 옛날 전에 들었었던. 얘기했지.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두툼한 패널을 가지고 그래도 오늘은 누리호 날이니까 이게 얘기 좀 해야 돼. 누리호 특집. 그래서 이걸 이렇게 10분 동안 공원용 토치를 그 맨손으로 그 패드를 푹 썼는데 들고서 손이 안 뜨거워졌다는 거지. 중요한 건 들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삼겹살집만 가도 돌판도 금방 뜨거워져서 고기가 있는데 이렇게 맨손으로 들고 삼겹살 불보다 훨씬 센 푹 소리가 나는 진짜 나로 발표지도 발사될 때 나오는 소리 같아. 공원용 토치는 되게 세. 장작된 토치가 그걸 그렇게 10분 동안 그러고 있었다는. 그리고 이게 과연 뭘까요? 이 조건은 섭씨 3000도 마이너스 125도를 견디고 가볍고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우주 왕복선의 타일입니다. 음. 챌린저호가 바로 이거 한 장 떨어져서 터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챌린저호라는 우주 왕복선이 터졌다. 보통은 외부 발표는 연료 노즐이 새서 터졌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 인터넷 봐도 그렇게 나와. 근데 실제로는 저 타일 때문이지. 저 타일이 터지니까 하나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뻥 하고 터졌단 말이야. 우주 왕복선에 저 타일 3만 장이 붙어 있다는 거지. 딱 한 장만 떨어져.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물질이 지구상에 있습니까? 라고 여기 심포지움에 참석한 수백 명한테 물었을 때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 그러니까 그 비슷한 물질이 없다는 거야. 그 무거운 타일을 3만 장을 붙이고도 날아다녀야 되니 저게 무거워서도 안 되는 거고 우주 왕복선이니까 당연히 재활용이 돼야 되고 그지? 그리고 그렇게 춥고 더운 걸 다 견뎌야 되니 그런 조건이 만족되는 게 없지. 뭘 생각해도 우리가 안 돼. 지금 어떻게 생각해봐봐. 그럴 만한 게 뭐 있어? 알루미늄. 일단 가볍긴 하겠지만 이게 안 녹아야 되잖아. 중요한 거, 그지? 그러니까 섭씨 3000도에서 견뎌야 되고 다이아몬드. 가벼울까? 마이너스 125도에 견뎌야 되고 타일이 꽤 컸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 약간 좀 단단한 스펀지 같은 느낌이야. 생긴 게. 그럼 이제 그런 물질에 대해서 여기 신기한 거 연구하는 그 누구도 아무도 대답을 못했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말이 뭐야? 이거는 우주 비행체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럼 우주 비행체에서 이걸 가져왔다면 조금도 아니고 우주 왕복선을 그 당시에 몇 개가 있었거든. 콜롬비아로부터 뭐 여러 대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걸 하나가 3만 장이면 그걸 다 덮을 만큼이잖아. 그럼 우주 비행체가 대체 얼마가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럼 우주 비행체에서의 연구를 한 재료를 가지고 그걸 뭘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니까. 우주 비행체는 UFO? 그렇지, 우리로서는 UFO지. 우주 비행체에서 띄어가지고 만들었다는 얘긴지 거기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만들었던 얘긴지 잘 모르겠지만 우주 비행체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우리한테. 그러면 비행기 그냥 자체로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그냥 그걸 떼서 쓰는 거예요, 자기 우주선에? 그러니까 우주 비행체에서 다 가져온 타일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했어. 이 타일을 가지고 요만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 우리 모두는 다 놀랬지. 왜냐면 이 사람이 저 눈에 이렇게 증거를 우리한테 보여줬잖아. 토치를 10분 동안 푹 공업용 토치를 쏘면서 이런 물질은 아무도 없다고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고. 그리고 외계에서 온 건데 외계에서 왔다는 건 끼키야 운석이나 이런 데서 돌덩어리 뭐 한쪽 그 돌덩어리 가지고 이 조건이 안 맞으니까 멘붕이 된 거고 자신있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펼쳐지는 얘기가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옛날 같으면 나는 벌써 총 맞아 죽습니다 이런 말 하고 다니면 그런데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 보셨습니까? 봤지 나는. 그 인디펜던스 데이에서 대통령이 간 51구역이 자기가 51구역 들어가서 그 우주 비행체의 엔진을 주로 자기가 연구했는데 51구역의 손잡이까지 똑같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희가 가는 곳이라. 그래서 이제는 그런 하늘의 비밀, 천기 누설이라고 하거든. 천기 누설의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얘기해도 지금은 잡혀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 진짜 놀랐지. 51구역이 그러면 있는 거지. 가상의 구역이 아니네. 진짜 있는 거고 거기에 손잡이까지 똑같이 이 영화에서 공개된 거니까 손잡이만 똑같을까? 맨인 블랙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오잖아. 그게 일단 나는 다 사실이다라고 생각하고 보는 거야. 물론 약간 과장은 있겠지. 온 세상이 다 외계인이잖아. 맨인 블랙에서는 그러진 않겠지만 그런 거기서 행해지는 여러 연구라든가 박사가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우리는 밖으로 못 나갑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얘기들 나오거든. 다 사실일 거고 거기 나오는 외계인도 있고 비행체도 있고 막 이러거든.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일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이번 일로.
그러면서 SF 영화들이 일단 다 사실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지. 그럼 요즘 SBS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게 전투기같이 생겼는데 날개가 헬리콥터야. 그런 거 봤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생겼어. 근데 여기가 프로펠러야. 그래서 전투기처럼도 날아가고 이렇게 프로펠러 돌아가지고 수직으로 이착륙도 돼. 헬리콥터처럼. 이거 어디서 나오냐면 아바타, 또 배틀쉽인가? 외계인하고 싸우거든. 바다에서. 뭐 이런 데서 이런 비행기 많이 나와. 똑같아. 아, 이미 있다는 얘기지. 위아래로 약간 전투기가 생겼는데 모터 같은 게 프로펠러 비행기 헬리콥터. 어떻게 생긴 건지 알 것 같아. 붕 떠. 쫙. 그래서 그 어벤져스나 이런 데서 보통 요 디자인으로 많이 나오지 항공기가. 영화를 통해서 이게 다 이미 광고가 되고 있는 거지. 저런 거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이제 F-35라던가 이런 거 다 팔아먹고 나면 그런 거 있어 이렇게 파는 거지. 네가 드라마에서 그 접는 핸드폰을 봤을 거 아니야. 텔레비에서 봤을 거 아니야. 그 맨날 주인공들이 이거 들고 다니는 거지. 그냥 다 광고하는 거야. 영화도 광고하고 있는 거지. 트랜스포머라던가 이게 다 그런 각종 무기들이 다 나타나잖아. 센 무기들이 다 광고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는 이 미네사가 개최했던 신과학 심포지움이 내 인생을 바꿔놨지. 당연히 종교관도 바꿔놨고 싹 다 뭐가 뒤집어진 거지. 그거 한 번 듣고요? 그렇잖아. 증거가 명백하고 이런 얘기들이 다 사실이고 영화가 다 진짜면 자,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 등등등 얘기한 거는 혼자 생각이 아니라 칼 세이건 정도면 이미 51 구역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세티 계획에 의해서 밖으로 우리가 우주로 떠나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짜. 그게 바로 보이저 보이자호? 거기에 뭐 이제 남녀 이렇게 빨개 벗고 큰 대자도 이렇게 있고 막 금판 만들고 막 그런 거 실려 있는 거야. 편지를 띄고 가 누군가에게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쭉쭉쭉쭉 이게 다 우리가 모르는 고급 정보를 갖고 있었을 거니까 이 사람은 나사에서 연구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대체 뭐지? 칼사이콘이 뭐 하던 처음 나왔지. 그러니까 이러면서 나는 음모론들은 다 어떤 탄탄한 토대를 가지고 출발하는 거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고 음모론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신뢰를 하는 사람이 됐지. 그래서 최근에 이 인디펜던스 데이 1은 30년 전 영화고 몇 년 전에 만들어졌던 인서던트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그것도 다운받아서 한번 봐봐. 외계인이 궁금한 게 아니라 거기서 보면은 그 외계인들이 되게 싸움을 되게 잘해. 행성을 옮겨 다니면서 자원을 다 뽑아먹고 또 옮겨 다니고 이런 외계인들이란 말이야. 근데 그 외계인한테 자기네 행성이 폭파당했어. 완전히 다 빨렸어. 그래서 그 행성의 모든 지적인 자산을 완전하게 탁 하나로 모아놓은 커다란 이렇게 생긴 하얗게 생긴 놈이 하나 나타나. 그래서 이렇게 둥둥둥 떠다녀. 외계인이에요? 이것도 외계인. 근데 그냥 기계 같아. 동그란 기계. 그래서 얘가 인간을 도와주겠다고 그러지. 그래서 끝나. 자기네가 갖고 있는 모든 어마어마한 앞선 문물을 우리한테 주겠다. 3 곧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되게 신기한 얘기들이 많아지겠지. 하여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얘네들이 자기네 행성이 폭파되면서 거기에 있는 지적인 자산도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생명체들이 어찌 보면 그들의 영혼을 여기다 담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거든. 그러면 지금 우리네가 그걸 AI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형태의 지적인 존재를 만들었다고 해야 될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네가 어떤 유명한 분 블로그에다 막 글을 써 편지처럼 댓글을 썼어. 근데 그분이 너한테 막 댓글을 써. 재밌겠지? 또 네가 글을 썼는데 또 댓글을 써. 글을 썼는데 댓글을 써.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돌아가셨어. 그래도 너는 글을 쓰면 계속 댓글을 써. 그분이 쓴 거랑 똑같은 느낌으로 댓글을 쓴다고. 이게 현재 기술로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이 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살아있다면 이런 식의 댓글을 썼을 거야. 그러니까 되는 거야. 쇼핑몰에서 특히 뭐 문의 같은 거 주면 매크로라고 막 비슷하지. 다시 말해서 되게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 또는 음악가가 음악을 작곡했어. 근데 죽었어. 그러면 살아있으면 이 사람이 이런 그림, 이런 음악을 만들 거야 라고 생각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거지. 지금도요? 그렇지. 이름 없는 가. 지금도일지 앞으로일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가 상상하는 기술들이 또 영화에 나타난 기술들이 이런 게 있는 거죠. 지금도 AI가 그린 그림이라던가 AI가 만든 노래들이 팔리기 시작하거든. 알지? 팔리고 있거든. AI가 만든 그림이요? 그림이나 음악 같은 게 팔려. 걔네들이 만든 소설 이런 것도 팔려. 그러면 지금 말한 이러한 그 정보의 인격화된 그런 대상 이 자체가 AI야. 한 문명 전체를 이렇게 담아 놓는 노력. 그게 어찌 보면 구글일 수도 있고 네이버일 수도 있지. 얘네가 만약에 그 네이버를 계속 전송받고 있거나 구글을 계속 전송받고 있다면 현재 이미 그런 상태지. 자기네 우리 가끔 이게 유튜브 틀어놓으면 네이버가 또는 구글이 혼자 대답할 때 있지. 그 유튜브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런 형태의 것이 인류라든가 어떤 개인의 최종적인 존재 방식일 수 있다라는 게 오늘 나온 거라고 난 생각을 해. 지구가 터지면 그 다 저런 식으로 생길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고 만약에 누가 유명한 사람이 죽었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아까워.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거지. 또는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죽는 게 너무 억울해. 진실황제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자기를. 그래서 이런 게 그 인서전트에서 제일 나한테 남는 거야. 이게 끝장면이고. 그래서 그 1차 신과학 심포지움 참가하고 얼마 안 있어서 지리산을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내 또래 남자랑 얘기를 나누게 됐고 그 남자애가 이제 얘기 나눠보니 자기가 보잉에서 왔고 한국 삼성 자동차에다가 보잉에 있는 자동 항법 장치를 네. 이식시키러 왔다. 그 얘기는 우리가 말하는 지금 자율 주행차가 이미 자그마치 30년 전 내비도 없던 그 시절에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었던 거지. 그 친구가 말하기를 가구석으로는 이미 다 완성돼 있고 한국의 도로가 노후해서 그 갓길들이 이렇게 보도블록이 중간중간 깨져 있는데 이거를 차선으로 인식해서 그쪽으로 잘못 가는 이 정도의 오류만 이렇게 수정하면 당장 또 다닐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뭐 구글차가 가다가 뭐 사고가 나네 뭐 잘 가네 뭐 아직 이러고 있지 다 뻥이라고 해요. 뻥. 그거는
상용화 단계에서 어떤 과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길 뿐이지 30년 전에 이미 그 정도였는데 이 기술은 완성되었어도 진작되었다고 봐야지. 더욱이 뭐 벤츠도 아니고 삼성차인데 삼성차는 지금 거의 없는 거잖아. 중간선 거 중고도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시 1, 2위 하는 차들 입장에서는 자율주행차가 엄청나게 많이 이미 완성돼 있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까 하는 거고, 특히나 누구처럼 70억짜리 차를 사고 싶으면 세상을 되게 앞서서 봐야 되잖아. 앞서서. 자, 주식으로 돈을 벌지 뭐 다른 방법으로 벌지 모르지만 이 얘기는 하나 해줄게. 코인이라는 게 이건 이제 음모론이 아니라 사실이야. 코인이라는 게 갖는 가장 큰 강점은 이 코인 각각이 뭐 이런 용도가 있고 저런 용도가 있고 뭐 있는 거 그것보다 바로 지하 경제. 그 돈의 주인이 누군지 몰라야 하는 지하 경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빙산처럼 훨씬 더 큰 경제가 지하 경제거든. 여기는 범죄도 있을 거고 경제인들이나 정치가들의 비자금이라던가 어떤 부정적으로 축제한 돈도 있을 거고 뭐 우리 뭐 흔히 바하마 제도라던가 뭐 이런 데서 페이퍼 컴퍼니 이런 거 만들잖아. 우리나라 삼성에서도 특검 받을 때쯤에 이때 페이퍼 컴퍼니 딱 그 시간에 만들었었지 동시에. 그게 이제 아버지로부터 삼성을 이재용 씨가 상속받을 때 벌어졌던 일이거든. 딱 그 타이밍에 한꺼번에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가지고 돈 확 빼버린 거지. 하여튼 유명한 사람들 전 세계 뭐 정치가 뭐 예술가 뭐 연예인 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가지고 페이퍼가 뭐예요? 실제로 영업활동 경제활동 하지 않는데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돈을 그쪽으로 빼버리는 거야. 그러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 더 자세하게 이제 보면 돼. 그래서 결국 부정적인 지하 경제를 움직이는 방식 중에 하나가 페이퍼 컴퍼니. 종이로만 존재하는 회사인 거야. 건물도 없어. 도지코인. 아니 그냥 페이퍼 컴퍼니. 옛날에는 스위스 비밀 계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도 그렇게 지하 경제의 한 부분이지. 근데 바로 코인의 최대 가치는 이 지하 경제가 여기는 다 이렇게 주로 돈을 박아놓는 건데 지하 경제가 지하 경제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떤 지하 경제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야. 돈의 주인이 누군지는 모르는 채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코인의 최대의 효율이야. 무슨 얘기냐면 코인은 반드시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3억 불까지 갈 거다 이런 얘기 같은 건 상당히 가능성 있는 얘기인 거지. 3억 불까지 가면 지금은 몇천 배? 하여튼 계산해봐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 사실을 만약 믿는다면 코인을 박아야겠지. 코인을 박아야겠지. 망하진 않을. 근데 이제 잡코인들은 주식에서 상폐되는 것처럼 잡코인들은 이런 어떤 확고한 이유 말고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요, 저런 것 때문에 만들어요,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요 이렇게 뻥을 치잖아. 그리고 금방 없어지고 바꿔 튀고. 그런 거 많지 뭐. 그래서 뭐 잘 생각해. 그래서 이제 주식에 있는 돈보다 지금 코인 쪽에 있는 돈이 훨씬 더 많지. 그래서 건너가는 거지. 더욱이 젊은 사람들이 코인 쪽으로 많이 가고. 이제 화폐라는 것이 지금 엄청나게 인플레 됐잖아. 코로나 때문에. 네. 만약 코로나도 음모론이 있다면 지금에 있는 화폐를 무너뜨리려고 할 수도 있어. 코로나 때문에. 그냥 돈을 막 찍어냈잖아. 다
투자하게. 많은 게 변하게 만들어놨지. 뭔가 세상이 확 변하게 만들었어. 그럼 통제도 많아졌고 우리 맨날 이렇게 찍고 이러고 다니잖아. 그래서 뭔가 통제 기술이 많아졌지. 동선을 다 읽어버리고 그 사람들이 내가 오늘 짜장면을 먹었는지 곰탕을 먹었는지 다 알게 되잖아. 그 정보들이 어디 갔을까? 보험회사나 이런 데 팔 수. 얼마든지.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또 사람들에 대해서 쫙 정보가 더 생기지. 그게 하나의 거대한 통계가 만들었지. 그게 만약 빅데이터가 돼가지고 AI들이 쓰게 된다면 한국의 유성이라는 지역의 사람들은 주로 어느 시간에 뭘 먹고 타타타닥 나오지. 8달에 뭐 먹고 8달에 뭐 먹고 남자들은 주로 뭐 먹고 여자들은 뭐 먹고 30대는 뭐 먹고 40대는 뭐 먹고 다 나오지. 구글이나 이런 네이버나 이런 데서 산다고 하면 엄청난 돈을 받고 팔 수 있겠네. 그냥 라이프 스타일이 다 나오잖아. 몇백조. 전 세계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 보여지잖아. 백화점 어디 가서 뭐 샀고 다 나오잖아. 무시무시하지? 중요한 건 그것을 정보 처리할 수 있는 기술, 정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그런 기술은 이미 있고, 더 무서운 건 아까 봤던 그 외계인이 이거를 이렇게 네. 해줬던 그 사람이 한 말이 뭐냐 하면, 지구가 있고, 오늘 나로 보니까 특집이야. 지구가 있어? 그런데 이 당시 1980년대에 미국 대통령은 이름이 레이건이야. 아, 존 레이건 그 할리우드 출신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영화 배우다 보니까 영화 같은 상상을 했어. 무슨 상상을 했냐면, 이 미국이 이렇게 있는데, 이 미국이 있는데 소련, 그 당시에 소련이 있었으니까 네. 이 소련 같은 데나 중국이나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미사일을 빵야하고 쏘면, 미사일을 빵야하고 쏘면 대륙간 탄도탄 ICBM이니까 대기권 근처까지 나갔다가 온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런 이제 위성들이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이 뿅 하고 쏘는 거야. 그 미사일을. 그러면은 그 부스러기들은 대기권에서 다 부서지니까 미국이 안전하지 않겠냐?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러면서 전 지구를 이 망을 짰어. 이렇게. 위성망을. 여기마다 이제 위성이 있는 거지. 참 돈이 많지. 그래서 이렇게 망을 짰어. 진짜로 올렸어요? 이걸 스타워즈 계획이라고 해. 영화 스타워즈 있잖아, 그지? 이게 실제로 그냥 진짜 올렸어요? 했어. 몇십 개? 완성했지. 완성했어. 기존의 통신위성이라든가 또 이렇게 공격 능력이 있는 킬러 위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망이 끝났어. 그런데 갑자기 소련이 망해버렸어. 왜 적이 없어졌네? 그럼 이 어마어마한 그 정보 처리 기술이 어떤 식으로 또 활용이 돼야 되잖아. 네, 손에 안 보면. 그게 바로 인터넷이야. 저 때까지만 해도 뭐 구글 이런 게 거의 없었어요. 그건 없었지. 그래서 이 인터넷이 학술망 때문에 만들어졌다라는 교科서에 실린 얘기는 뻥인 거지. 그래서 이 인터넷이 30년 전 내가 강의를 들었을 그 당시에 처리 기술은 처리 능력은 각 가정의 TV에 홀로그램 방송이 가능하다고 했었어. 언제요? 30년 전. 지금도 잘 안 써요. 지금은 그 더 많은 위성이 올라가 있고 그 위성 자체가 또 기술이 되게 높아졌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의 능력이 있지 지금. 지금 홀로그램 쓰기 쉽지 않지 않나요? 30년 전에도 가능했었는데 지금 이 기술은 가능한데 뭐 그 외에 주변적인 기술이 안 따라갔다던가 또는 그렇게 빨리 발달시킬 필요가 없었다던가 상용화는 어떤 경제적 이유가 있을 때 만들어지거든. 기술은 이미 있는 거지. 다양한 상용화가 가능하겠지. 예를 들면 스마트 시티 이런 것들도 이런 위성망이 필요하잖아. 지금 솔직히 내비게이션은
이게 다 위성을 향해서 쏘는 거잖아. 네. 놀랍지 않냐? 얘가 위성을 향해서 써. 그걸 다 처리해. 바로 때문이지. 이게 각각 중에 TV 홀로그램으로 안 풀리고 내비로 풀린 거지. 이 세상에 그 많은 차들이 다 내비를 쓰는 거잖아 지금. 스마트폰도 마찬가지. 그렇지? 집집마다가 아니라 사람마다 위성을 이용하는. 이게 얘가 있었으니까 가능한 거지. 저때 띄운 게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럼 쓰고 있는 거고 더 보강됐고. 그러니까 이 레이건이 꿈꾼 스타워즈 계획이 없었으면 스마트폰은 없는 거지. 스마트폰이 없으면 또 내비도 없는 거고. 좀 지나면 우리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평 하고 홀로그램 나오잖아. 시계 같은 거 한번 누르. 그거 이미 그 능력은 현재도 있는 거지. 근데 상업화를 왜 안 해요? 팔면 되게 많이 팔릴 것 같아. 일단 이것부터 팔고. 삼성이 맨날 말하잖아. 뭐 50년은 먹거리, 30년은 먹거리. 이 기업들 전체적인 어떤 유대라는 것은 일단 이것부터 팔아서 사람들 다 사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단계 거 다 사게 만들고, 다음 단계 거 다 사게 만들고, 이렇게 가야지. 근데 어떠한 기업이 그걸 먼저 출시하면요? 그러면 이게 다 따라서 만들어. 그렇겠지. 근데 그게 쉽지 않지. 그러기가. 왜? 경제회의가 있잖아. 들어봤을걸? 1년에 한 번씩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무슨 회의를 한다던가 비밀리에 뭐 이런 얘기들. 대통령이나 경제인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회의가 있단 말이야. 그런 데서 자기들 간에 어떤 약속이 있지. 약속. 아니면 약간 샤오미나 이런 데에서. 왜냐면 이만한 게 100만 원일 필요 없거든. 자기들끼리 약속해서 100만 원으로 만든 거지. 샤오미나 뭐 이런 건 다 깼잖아. 그렇지. 그게 깬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완전 미국이 어떻게 했어? 박살냈잖아. 오케이요. 더 자세한 건 조사해봐.